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학원 입시연구소장 박형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갓생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짧고 굵게 갓생 패스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보실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저희 연구소에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시든 정시든 또 합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3년 동안 이렇게 챙겨오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시스템화한 게 바로 갓생 패스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합격을 위해서, 대학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챙겨 나갈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에 갈까라고 한다면 수시와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수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시 전형, 그래서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정시 전형은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죠. 그러나 이 지역의 아이들, 서부 지역권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대학을 갈까요? 수시 전형 중에서도 교과 또는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또는 2학년 끝날 때쯤에 자신의 내신 성적이 너무 낮았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선생님 저는 수시 내려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내려놓는 기준이 저는 그래도 4등급까지는 내려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4등급 초반까지는 그래도 인서울 그 외벽, 이 외벽까지는 저희가 경계선상에서 서울권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4등급까지는 노력을 해보자. 근데 내신이 평균 5등급 이하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모의고사 점수에 올인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1부터 사실 첫 시험, 첫 학기 또는 첫 1년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 계획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쨌든 그 내신 성적도 내신 성적이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좀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는 좀 그런 좀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사례는 보통 고3 올라올 때 학생부 진단 컨설팅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3학년 1학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 학기 동안 어떤 세특 보고서를 열심히 쓴다, 어떤 발표를 열심히 한다, 어떤 활동들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많이 짧죠. 많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진단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수시로 내가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학생부를 관리하는 것이 특정 상위권 아이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수시 전형으로 올인하고 싶은 그 등급들, 제가 4등급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등급에서 4등급 대인 아이들은 그래도 학생부에 온 힘을 다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독서든 또는 혼자 세특 보고서든 개요를 잘 써주고 이렇게 갈래갈래별로 정리를 좀 해서 보고서를 완성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렵고 또 부모님의 힘을 빌리기에는 또 부모님과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또 하나는 또 컨설팅을 받자니 컨설팅은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런닝메이트처럼 쭉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는 존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갓생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갓생 패스는 몇 달, 그냥 비단 몇 달 만에 그런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몇 년, 정말 거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 상담 결과들이 총 집약체, 그러니까 총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저는 갓생 패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갓생 패스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 또 아이들을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합격이라는 키워드, 이 합격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베이스캠프에서는 현재 교과 성적과 생기부 관리를 같이 하는 학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교과 관리랑 비교과 관리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영수가 4, 교과 관리만 따로, 또 비교과 관리 따로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비교과 관리를 하다 보면 교과 관리가 되고, 교과 관리를 하다 보면 비교과 관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크게 신경 쓸 것이 갓생 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취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독서 쓰기, 세 번째가 뭐냐면 주제 탐구, 네 번째가 뭐냐면 논술 면접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갓생 패스가 비교과 관리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갑자기 자기주도 학습이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 관리와 비교과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교과냐 비교과냐 이거를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갓생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면 말 그대로 줄여서 뭐예요? 자습이잖아요. 자습인데 사실 제가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저희 그 베이스캠프에서 10to10 특강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계획을 잘 못 세워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고 고1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점점 더 계획을 못 세울까라고 한다면 본인의 명확한 목표가 또 없고 또 명확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뭘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될지를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케어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갓생 데일리, 두 번째가 마이족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갓생 데일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을 관리하는 거고요. 마이족보는 뭐냐면 복습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선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크게 학습을 목표하고 학습 목표, 그 다음 그것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할 때 가만히 혼자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곳을 자꾸 찾아 헤매죠. 그래서 방학 때 윈터스쿨도 많이 가고 기숙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는데 그 점검을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점검을 수시로 저희 입시연구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갓생 데일리는 세 가지를 저희가 같이 보는데요. 갓생 데일리는 뭐냐면 계획이잖아요. 계획, 목표, 실천.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공스타그램이라고 그래서 화려하게 그 플래너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친구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너무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계획표를 1시간, 2시간에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천을 위한 계획이어야 되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크게 대계획, 1년 중에 몇 번의 우리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으로서의 그 계획을 우리는 크게 6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션으로 부른다면 첫 번째 세션은 지금 겨울방학,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간고사 대비, 세 번째가 기말고사 대비, 다시 네 번째가 여름방학, 다시 다섯 번째가 2학기 중간고사, 여섯 번째가 2학기 기말고사죠. 이렇게 총 6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세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6개 세션별로 각자 쟁취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개 세션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전 세션, 내가 이전 기간에 잘한 거 못한 거, 개선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번 세션에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마스터할 교재나 자료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내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쌤이라는 문제집을 2회독 할 거야. 아니야, 우리 학교는 자이스토리 좋아해. 자이스토리 3회독 할 거야. 이렇게 마스터할 교재나 자료를 목표를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맨 아래 표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로 제가 넣어놓은 건데 방학 때 예를 들어서 다음 중간고사는 내가 어떤 등급이 나올 거야 라고 적어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베이스캠프 학생들은 성적표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이 두각을 좀 나타내는 친구들, 그러니까 잘하거나 좀 손이 필요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조용히 호출을 해서 상담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현재 등급,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등급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제가 목표치를 정해주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갓생 패스를 통해서 수시로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위클리. 우리가 세션별로 계획 세웠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매주 주간 계획을 또 세워줘야겠죠. 그래서 위클리 계획은 이제 시간별 계획과 과제별 계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과제별 계획입니다. 요 과제별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긴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척도. 그래서 내가 긴급한 건 뭐냐면 매우 긴급, 조금 긴급. 지금 완전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또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조금 중요한 거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에 중요성으로나 이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총 4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과제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요거는 가장 이제 제가 쉽게 예를 들은 게 급하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뭘까요? 책상 정리죠. 근데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공부하는 시간이 아쉽고 저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거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먼저 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반성을 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데일리죠. 자, 매일매일 자기 점검을 시작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세션별로 계획 세웠어요. 위클리, 주간 계획 세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자기 전에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어땠는가, 에어팟을 끼고 있었는가, 아니다, 나는 오늘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듣지 않고 공부에 집중했다라던가, 또는 내가 오늘 공부가 잘 된 과목, 또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던 과목,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은 자꾸 안 하니까 더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았을 때 싫어하는 과목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등한시되어 있는 과목이 뭔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감사 한 줄. 내가 이제 오늘 그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잘생긴 친구가 저 건너편에 앉아있어서 오늘 공부가 잘 됐다라던가. 네, 장난이고요. 자, 오늘의 감사 한 줄을 꼭 적어주시고, 또 한 줄 자기평가. 내일은 어떤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남은 시간에 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기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웰빙이라고 저희가 이제 어플을 또 사용하는데요. 이 디지털 웰빙이라는 화면을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게끔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갓생 패스를 하면, 학생들별로 저희가 그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 페이지를 딱 클릭하면 매일매일 여기 쌓이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쌓이다가 말던가 아니면 쌓이지 않는 친구들은 제가 호출해서 뭐라 하겠죠. 긴급 상담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할 수 있게 이 연구소 선생님들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웰빙 하면은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 이 핸드폰 사용이 되게 아이들이 많이 이제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화장실 갈 때도 우리가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어서 공부할 때도 늘 이렇게 늘상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그렇게 중요한 노래도 아닌데 막 맨날 에어팟 끼고 살고, 그리고 핸드폰도 항상 켜 있고, 그래서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온전히 이 문제, 이 개념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켜져 있던 시간, 또 핸드폰으로 잠금을 해제한 횟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디지털 웰빙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갓생 패스에서 4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4가지가 뭐였냐면 요거. 자, 우리 갓생 패스에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독서 쓰기, 그리고 주제 탐구, 논술 면접,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 자기주도 학습 보고 있었어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갓생 데일리, 그래서 목표, 그리고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까지 있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이족보입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이족보라고 생각해요.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뭐냐면 고등학생들의 수학 문제 이해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개념도 필요하고 자존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견되는 특출난 역량이 뭐냐면 중위권이나 하위권 아이들한테는 없는, 상위권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모니터링 역량이에요. 자기 점검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갓생 데일리에서 계획하고 자기 매일매일 실천했는지 점검하고, 요거는 계획에 대한 점검이라면 오답에 대한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마이족보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제, 어디서든 어떤 과목에서든 어떤 교재에서든 틀리잖아요.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이해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풀어가지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냥 암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본 틀렸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암기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족보는 뭐냐면 내가 반복된 이해, 그러니까
왜 시험 문제 풀고 나면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제였는지 몰랐어요. 제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 구조라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구조인데, 그래서 문제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마이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보통 아이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틀렸던 문제 가지고 OX 퀴즈를 만들 수도 있고, 선택형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빈칸 넣기도 할 수 있고, 오답 그 정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이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탐이나 과탐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그 특정 단원에 대한 개념 이해가 떨어지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마인드맵, 그래서 개념 지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올라가면 우리 입시연구소에서 연락이 갑니다.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OX형은 뭐냐면 마이족보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과 사실적 읽기란 단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본 건데,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대 건축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O야 X야? 라고 OX로 만들어 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이족보 3번에 보시면 급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요거 미적분 과목에 나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OX로 만드는 거 되게 기본적인 마이족보 유형입니다. 자, 또 선택형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제가 요건 이제 독서 지문이었는데요.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여기 시작되는 글 보이시죠? 이 정말 길잖아요. 이 지문 자체가. 요거를 보고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보기와 선지 요 5개, 선지 5개 1번부터 5번까지를 만들어 본 건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수지상세포와 조절수지상세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요거 독서 지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만들다 보려면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OX형,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선택형,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만들고 나면 이 문제가, 이 지문이,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스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이 한 번만 해보면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이요. 그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치기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핵심어, 키워드를 먼저 써봐야겠죠. 그래서 투두가 주 가지라면 투두, 내가 해야 될 거, 요리 배우기, 영어, 독서, 토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생각을 또 확장하고 또 그 생각 확장해서 끝나면 안 되죠. 3단계가 뭐냐면 생각을 정리하는. 그래서 내가 특정 카테고리, 특정 분류를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까지 해보는 게 마인드맵이에요.